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사연노트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사시는 한 남자분의 첫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따뜻한 사연입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감동 사연을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3살인 인천에 거주하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제 첫사랑은 어머니의 친구분의 딸입니다. 어머니와 친구분이 가까워지신 건 저의 형과 친구분의 아들인 형이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어머님들끼리 친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친하시고 형들도 친했습니다. 형들과 저는 4살 차이가 나고 사업을 같이 하시는 우리 부모님은 낮에 집에 없으셨기에 형들과 저는 자주 함께 했죠.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형 친구에게 여동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그 무서운 1997년도에 IMF가 터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업을 접으시게 되었죠. 아버지는 중동 쪽으로 일을 가게 되셨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지셔서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시게 되어 형 친구 어머님이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제 첫사랑을 보게 된 건 제가 중3 때였습니다. 1997년 11월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였죠. 어머님 친구분이랑 어머님이 김장을 같이 하시기로 하였고 중3이었던 저도 배추 절이는 일에 동참을 했죠. 형은 대학교를 입학하고서 많이 바빠졌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는 과외를 다녔었죠. 형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김장 준비를 하는 상태였고 시간에 맞춰서 어머님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따님이셨고 전 첫눈에 반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머니 친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도현이도 도와주려고 있었구나. 네, 효자네, 여기 얘는 내 딸, 은영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응, 안녕 중학생이라며? 오빠한테는 가끔 얘기 들었어. 난 고1이야. 누나라고 하면 돼. 그러면서 그녀는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고 처음 본 사이지만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그녀는 천사 같았습니다. 김장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배추를 옮기고 절이고 씻어내는 일이 반복됐죠. 손은 점점 시려왔고 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옆에서 은영 누나가 함께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도현아, 잠깐. 은영 누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잘못했나 싶어 긴장했죠. 추우니까 이거 마셔. 손 시리지? 누나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였죠. 그 따뜻함이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누나의 배려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거였죠. 감사합니다, 누나. 별거 아닌데 뭘. 근데 손 진짜 많이 텄네. 엄마 핸드크림 있으세요? 은영 누나가 자기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누나, 저는 괜찮아요. 제가 황급히 말했지만 은영 누나는 이미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쓰는 거 있어. 이거 써. 손 갈라지면 아프잖아. 누나가 건넨 건 작은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받았고 누나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갓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뜨끈한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죠.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음식 맛보다 은영 누나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맑고 경쾌한 그 웃음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누나가 준 핸드크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첫사랑이라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998년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IMF의 여파로 나라 전체가 힘든 시기였죠.
아버지는 중동에서 일하시느라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귀국하셨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하셨습니다. 형은 대학생이 되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여러 개 뛰었습니다. 저도 형을 돕고 싶었지만 고등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 그리고 집안일을 거들며 어머니를 돕는 것뿐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저는 은영 누나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가끔 모일 때 저도 슬쩍 끼어가곤 했어요. 물론 명분은 형 심부름이었지만 사실은 은영 누나를 보고 싶어서였죠. 누나는 대학생이 되어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후배들에게도 친절했어요. 저한테도 도현이는 공부 열심히 해? 라며 관심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1999년 추석이었습니다. 그 해는 두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들끼리 친하시니 명절도 자주 함께 보내곤 했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은영 누나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형들은 앞자리에 있었고 저는 뒷자리 창가에, 그리고 은영 누나가 제 옆에 앉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현아, 누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누나. 너 꿈이 뭐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거야. 부모님 고생 안 시켜드리고 싶어서. 은영 누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하다. 넌 분명 잘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제게 누나의 그 말은 희망 같은 거였어요. 고2가 되던 해 저는 누나의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자주 들었습니다. 은영 누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성적도 우수하다고 했어요. 가끔 어머니와 은영 누나 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실 때 저는 일부러 거실을 서성이며 누나 이야기를 엿들었죠. 그해 겨울 어머니가 떡을 만드셨습니다. 은영 누나 어머니께 드릴 거라며 포장을 하시더니 저보고 갖다 드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은영 누나 집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문을 연 건 누나 어머니셨어요. 아이고, 도현이 어머니께서 또 이런 걸 만드셨네. 고맙다고 전해드려.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은영 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 누나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도현이네.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누나. 공부하느라 바빠? 고3 되니까 많이 힘들지? 아직 바쁜 건 모르겠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겨울방학 때 푹 쉬어. 나도 이번 학기 정말 힘들었어. 누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제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3인 저는 수능을 앞두고 있었기에 학교와 학원, 집을 오가는 일상이었죠. 형은 군대에 갔고 저는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어느 5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늦게 집에 돌아온 저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실에서 들리는 어머니와 은영 누나 어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은영이가 남자친구 생겼대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 그래요? 누구예요? 같은 과 선배래요. 착하고 집안도 괜찮은 집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은영이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픔? 상실감? 그도 아니면 질투? 아마 그 모든 게 섞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은영 누나보다 1살 어린 고등학생이고 누나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누나에게 저는 그저 친구 동생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책상 서랍 속에 넣어뒀던 핸드크림을 꺼내봤습니다. 3년 전 김장하던 날 받았던 그 핸드크림. 이미 다 쓰고 없었지만 빈통은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걸 손에 쥐고 있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해 겨울 수능을 마친 뒤 두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형도 휴가를 나와서 함께였죠. 은영 누나도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밝게 웃고 있었어요. 도현아, 수능 잘 봤어? 누나가 물었습니다. 응, 덕분에 잘 봤어. 다행이다. 대학 가면 재밌을 거야. 고생 많았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의 옆에 앉아 있고 싶었지만 왠지 가까이 가기가 두려웠어요.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누나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이 물었습니다. 너 은영이 좋아하지? 깜짝 놀라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이 어떻게? 다 보여. 내가 은영이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 그런데 도연아, 은영이한테 남자친구 생긴 거 알지? 응, 알고 있어. 미안하다. 형이 미리 얘기해줬어야 했는데. 형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첫사랑은 다 그런 거야.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게 우리를 성장시켜. 너무 힘들어하지 마. 형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고백도 못 해본 첫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2001년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였기에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죠. 3월이 되자 저는 인천을 떠나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상. 저는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최대한 돈을 모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영 누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인천에 돌아오면 어머니를 통해 누나의 소식을 듣곤 했어요. 2003년 여름방학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이가 약혼했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응. 만난 지 3년 됐나? 올 크리스마스에 결혼한대. 좋은 일이지. 네, 좋은 일이에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밥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도 막상 소식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04년 1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대 전날 형과 둘이서 술을 마셨어요. 도연아, 은영이 결혼식 소식 들었지? 응, 들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형, 나 이상한 거 아니지? 고백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오래 좋아하는 게. 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순수한 거지. 그게 첫사랑이야. 군대 가서도 그리울 거다. 근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될 테니까. 군대에서의 인연은 길었습니다. 은영 누나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휴가 나올 때마다 혹시나 누나를 마주칠까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2006년 제대를 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복학한 뒤 저는 학과 선배를 통해 여자친구를 소개받았어요. 착하고 예쁜 후배였죠. 저도 이제 은영 누나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비교하게 됐어요. 은영 누나의 웃음소리, 누나의 배려심, 누나의 따뜻함.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누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상대방도 제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자꾸 누나 생각이 날까? 혼자 중얼거리며 걷던 어느 겨울밤이 기억납니다. 캠퍼스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김장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날씨에 은영 누나가 건네준 따뜻한 보리차, 그리고 핸드크림.
아, 저는 평생 이 사람을 잊지 못하겠구나. 그때 확신했습니다. 2008년 저는 졸업을 하고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의 한 중견 기업에 취직이 됐거든요. 다시 고향에 돌아온다는 게 기뻤어요. 무엇보다 나이 드신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중동에서 돌아오셔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형은 결혼을 해서 분가했지만 자주 들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죠. 주변에서는 이제 결혼해야지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도 했고 짧게나마 연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도현아, 너 왜 결혼 안 해? 조건도 괜찮은데. 어머니가 가끔 물으셨습니다. 인연이 없나 봐요. 좋은 사람 만나면 하죠 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쉬운 듯 고개를 저으셨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가끔 어머니와 은영 누나 어머니가 만날 때 저는 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영 누나는 딸을 낳았다고 했어요. 남편과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누나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2010년 형이 조카를 낳았습니다. 귀여운 조카를 보며 저도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너 혹시 아직도 은영이 생각하니? 형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 떠나간 사람인데 생각은 무슨. 거짓말, 내 눈빛 보면 다 알아. 근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는 마. 내 인생도 살아야지. 형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게 됐죠. 저는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30대 후반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고 저만 혼자였어요.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인가? 첫사랑을 붙잡고 혼자 늙어갈 것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참, 도현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 은영이 어머니 만났는데 은영이가 이혼했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나 봐. 은영이가 많이 힘들었대. 딸은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 그렇군요. 저는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누나가 힘들었다는 게 가슴 아팠고 동시에 제 마음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을 때였어요. 채소 코너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영 누나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누나는 여전히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고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도현이? 누나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네 누나. 야, 완전 어른 됐네. 마지막에 본 게 언제였지? 10년도 더 됐나? 그러게. 시간 있어? 커피 한 잔 할래? 마트 앞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 대구 대학 나와서 인천에서 직장 다닌다며?
다행히 인천에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 결혼은 안 했어? 응, 아직 못했어.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왜 아직까지? 은영 누나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누나는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구나. 맞아, 이혼했어. 누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응, 진짜 힘들었어. 결혼 10년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더라고.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누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네. 근데 이상하게 너한테는 말하고 싶더라. 예전부터 너 참 편한 사람이었거든. 괜찮아, 누나. 많이 힘들었을 텐데. 딸은 중학생이 됐어. 얘 때문에 버텼지. 얘라도 없었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고 저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가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대부분은 그저 경청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고마워.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얘기했어. 헤어지기 전에 누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나. 오랜만에 얼굴 봐서 나도 좋았어. 연락처 좀 줄래? 가끔 힘들 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우리는 20년 만에 다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 후로 은영 누나와 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같은 가벼운 메시지들이었죠.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현아, 시간 있어?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응, 시간대 어디서 만날까?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11월의 쌀쌀한 날씨였지만 누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전 남편이 딸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얘가 아빠를 만나기 싫대.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조용히 누나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 도연아. 너한테 자꾸 이런 얘기만 하네. 괜찮아, 힘들 땐 기댈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형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형과 민우 형도 반가워했죠. 야, 도연이랑 은영이 둘이 잘 어울리는데? 민우 형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은영 누나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2018년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둘이서도 자주 만났어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그냥 산책을 하거나.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은영 누나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도연아, 나 너 좋아했었어,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나가? 응. 김장하던 그날 너 기억나? 내가 열심히 배추 나르는 거 보면서 생각했어. 이 남자애 참 착하다고. 그때부터 계속 내가 신경 쓰였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 누나잖아. 그것도 1살이지만. 게다가 넌 중학생이었고 나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맘에 묻어뒀지. 내가 대학 갈 때쯤 고백하려고 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잖아. 그 사람이 먼저 고백했어. 나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너랑 나이 차이가 걸렸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했어. 근데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내 생각이 났어.
특히 힘들 때. 그때 내가 건네준 따뜻한 시선들이 생각났어.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부터 쭉 누나만 생각했어. 대학 가서도 군대 가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그래서 결혼을 못했어. 은영 누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꾸 누나랑 비교하게 되더라고. 누나의 웃음소리, 누나의 배려심, 누나의 따뜻함. 아무도 누나를 따라올 수 없었어. 누나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바보, 그럼 진작 말하지. 어떻게 말해? 누나는 결혼했는데. 미안해, 도현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아니야, 누나 잘못이 아니야. 사랑에는 타이밍이 있다고 하잖아. 우리는 벚꽃 아래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쯤 우리는 선술집에서 저녁도 먹을 겸 술을 한 잔 기울였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나, 그때 내가 누나에게 고백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땠을까? 글쎄, 그건 겪어봐야 알겠지. 하지만 도현이는 좋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아무 말도 없이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저는 조심스럽게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누나,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무슨 말이야? 도현아, 나 이혼녀고 딸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누나, 전 20년을 기다렸어. 그게 뭐가 문제야? 은영 누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중3 때 김장하던 날 봤던 그 눈웃음이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은영 누나의 딸 서연이를 만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얘기 많이 하셨어요.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죠. 어머니를 닮아 피부가 하얗고 눈이 예뻤어요. 서연아,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엄마 친구야. 아니에요. 엄마가 요즘 행복해 보여요. 아저씨 덕분인 거 알아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서연이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서연이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서연이는 점점 저를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도연 아저씨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풀면 돼. 와, 신기해요. 선생님보다 설명 잘하시는데요. 그런 서연이를 보며 은영 누나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이와 친해진 저는 은영 누나와 함께 양쪽 가족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렸습니다. 물론 저의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은영 누나의 성품을 어머니도 알고 계셨기에 걱정은 하셨지만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2018년 가을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서연이도 찬성해 주었어요. 엄마, 도연 아저씨랑 결혼하세요. 전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도연 아저씨는 좋은 분이에요. 은영 누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과 형수님, 은영 누나의 부모님, 민우 형까지 모두가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야 너희 둘이 이어지는구나. 형이 말했습니다. 20년이 걸렸네. 늦었지만 축하해. 그날 저녁 은영 누나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있잖아, 도현아. 응, 누나. 그때 내가 준 핸드크림 기억나? 응, 기억하지. 아직도 빈통을 가지고 있어. 진짜? 그걸 가지고 있다고? 은영 누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거. 내가 엄청 아끼던 핸드크림을 준 거야. 엄마한테 엄청 사달라고 떼써서 받은 건데. 내 손이 늘 거칠고 트고 그랬잖아.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 그래서 준 거야. 그때부터였어. 내가 너를 신경 쓰기 시작한 게. 미안해, 도현아. 돌아서 온 것 같아서. 아니냐, 누나.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 그거면 된 거야.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2018년 12월 두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습니다. 서연이가 꽃을 들고 앞에서 걸어갔고 은영 누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현재 2025년 저는 은영,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은영이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보리차 한 잔에 시작된 사랑. 한평생 함께할 사랑.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20년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닿을 겁니다. 보리차 한 잔에 시작된 사랑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작은 순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한평생 함께할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